이 순환 리커전이라는 것은 이 리커시브 펑션을 사용하는 건데 이미 학습했겠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리커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그걸 바로 리커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n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당연히 뭐 n부터 시작해서 n-1 쭉 해가지고 뭐 1까지 곱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짜면은 그 함수 이름을 fact라고 할까요? 함수 이름을 fact라고 해서 함수 이름은 fact가 되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은 인티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숫자의 팩토리얼 구하는 n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순환함수를 보면 항상 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파트, 두 파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파트에서는 이 탈출 조건이 있습니다. 탈출 조건. 탈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속하는 거. 무슨 얘기냐? 탈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만두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if 만약에 n이 1보다 작거나 작다라고 하면 return 1을 해서 탈출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는 거. 지속하는 거. 앞으로 계속 더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return 자기 자신에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계산을 해야겠죠. 자기 자신을 호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이때는 n-1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이 팩토리얼을 리커시브 펑션을 이용해서 구현한 예가 됩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 탈출 조건과 지속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코드가 fact라는 함수가 if 만약에 n이 1이면 return 1이었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else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다가 fact라는 함수를 더 불러서 n-1을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fact 3 이런 함수를 처음에 호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라인 1이라고 하고 라인 2라고 하면 이게 라인 1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라인 2로 오겠죠. 라인 2에 와가지고 이걸 호출하니까 요 팩트 3을 불렀을 때는 이제 라인 2를 호출하게 돼갖고 n은 당연히 3이니까 3 곱하기 팩트 2를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면 팩트 2가 되는데 팩트 2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라인 1은 만족이 안 되니까 라인 2에 가고 라인 2에 가서 누가 호출이 되죠? 2 곱하기 팩트 1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팩트 1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는 라인 1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return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요 값이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쭉 다 타고 내려온 거고요. 아직 팩트 3과 팩트 2, 팩트 1이 다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예요. 이제는 종료가 되면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을 얘가 리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2 곱하기 1이 돼서 이 값은 결국 2가 되고 이 값이 이제 2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과값으로 바로 6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런 리커전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리커전을 사용해서 짜면 코드가 짧아요. 네, 코드가 짧다.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면적인 게 있는데요. 그냥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버리고 말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계략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데는 리커전으로 짜는 게 이해도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일단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전장에서 본 대로 팩트 3에서 팩트 2를 호출하고 다시 팩트 1을 호출하고 이러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위 부분을 계속 호출하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부가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것을 기억을 하려면 메모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될 정도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메모리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건 이제 비례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꼭 반드시 이 장점과 단점 쓰여진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리커전으로 짜는 게 메모리도 더 적게 차지하고 시간도 더 적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리커전으로 짰다 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코드가 짧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좋긴 한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라고 하면 리커시브하지 않게 알고리즘을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리커전으로 짠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럴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